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새벽부터 비가 내린 제주와 남부 해안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 서울 등 중부지방엔 퇴근 무렵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 10곳 이상이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해커 그룹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억 명의 정보가 해커에게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의 해킹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이즈 청정국이라고 선전했던 북한이 실제로는 최근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8천여 명으로 대부분 헌혈이나 오염된 주사를 통해 전염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먼 남해에 머물던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전남과 경남 일부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2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방에는 10에서 40mm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잠시 주춤하다가 주말에 다시 북상해 전국에 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장 불안한 분들은 얼마 전 대형 산불을 겪은 강원 지역 주민들일 겁니다. 산림이 불에 타 산사태 위험이 커진 데다 응급복구조차 끝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큰 산불이 났던 강릉시 옥계면 검게 그을린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흉물스럽게 서 있습니다. 불탄 나무를 베어낸 산등성이, 척박한 땅에서는 손만 대도 재와 섞인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헐벗은 산비탈 아래 조립식 임시주택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나무가 없다 보니까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래서 신경이 쓰이긴 쓰이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 피난 가는 수밖에 없지. 주택 뒤 야산 곳곳이 빗물에 쓸려나가면서 뿌리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축대는 눈에 띄게 틀어졌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아슬아슬하기만 합니다. 이처럼 불이 났던 지역은 일반 산림보다 산사태 위험성이 높습니다. 땅속 유기물이 사라져 빗물 흡수력이 떨어지고 흙을 잡아주는 뿌리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산불이 났던 야산입니다. 이렇게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돌과 흙이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많은 비가 쏟아지면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 시작 소식에 복구 손길이 부쩍 바빠졌습니다. 불탄 나무를 베어낸 뒤 돌을 쌓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를 막기 위해 이제야 응급복구를 하는 겁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가운데 44곳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하지만 복구율은 겨우 절반을 넘었습니다. 다치거나 집이 어떻게 돼야 그때 복구를 해줄 거냐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기 전에 빨리 좀 어떻게 좀 하셔야 되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신속한 대피가 최선입니다. 특히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면 산사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일기예보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사전에 대피소를 확인하셨다가 그 대피소로 빠르게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불의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주민들. 장마철을 맞아 산사태 걱정까지 겹치면서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중국산 조개를 원료로 만든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인천 남동구 소재 한마음식품이 중국산 조개를 가공해 국내에서 만든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집단 발생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한 식당을 이용한 사람 4명이 A형 간염에 걸리자 당시 반찬으로 제공한 것들과 재료들을 모두 수거하는 등 역학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당시 반찬으로 제공한 것과 같은 회사의 미개봉 조개젓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나왔습니다. 올해 역학조사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한 건 이번이 3번째로 장소는 식당과 반찬 가게 등이었는데 특이하게 모두 조개젓에서 유전자가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모두 회수해 폐기할 예정입니다.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해커 그룹이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을 해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해킹 피해를 입은 통신사가 10개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글로벌 이동통신사들이 중국 해커로 추정되는 해커 그룹에 의해 해킹을 당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스턴의 사이버 보안 업체인 사이버 리즌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적어도 10개 이동통신사가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해커들은 네트워크에 침입한 뒤 해당 이동통신사 직원인 것처럼 위장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위치와 문자 메시지, 통화 상대자를 비롯한 통화 기록 등을 수집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수억 명의 정보가 이들 해커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특히 해커들은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군 관리와 반체제 인사, 스파이 등에 대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해킹은 수년간 지속됐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 사이버 리즌은 APT-10이라는 해커 그룹의 소행으로 추정했는데 사이버 전문가들은 이 해커 그룹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이 그룹의 해커 2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북한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8천여 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미국과 북한 공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토대로 북한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이 지난해 기준 8,362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999년 1월 북한에서 처음으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고 최근 감염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또 북한의 에이즈 바이러스는 헌혈과 주사를 통해 전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발생하는 에이즈 환자의 60% 이상이 남성 간 동성애로 발생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에이즈 청정국이라고 선전했지만 상황이 악화하자 국제사회 지원을 얻기 위해 실태 공개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소행성이 실제 지구와 충돌할 확률이 크진 않지만 우리나라 관측 역사상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한국천문연구원의 고성능 망원경에 희미한 소행성의 불빛이 포착됩니다. 태양 주위를 타원형의 궤도로 돌고 있는 소행성 2018 PP29입니다. 지름 160m 크기의 이 소행성은 5.7년에 한 바퀴씩 태양 주위를 돕니다. 연구팀은 이 소행성이 오는 2063년과 2069년 두 차례에 걸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돌 확률은 28억 분의 1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로또 2장을 사십니다. 근데 한 장은 1등, 한 장은 4등 동시에 당첨될 확률입니다. 연구팀은 이와 더불어 지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소행성 2018 PM28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지름 25m 정도로 추정되는 이 소행성은 지구와 비슷한 궤도로 공전하는 이례적인 특징이 있어 앞으로 인류가 탐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 소행성은 100년 내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의 발견은 90% 이상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번 연구에서 빛을 볼 수 있었던 건 한꺼번에 보름달 16개를 다 담을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관측할 수 있는 망원경 덕분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망원경 3개를 칠레와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관측 취약지인 남반구에 설치해 소행성 관측에 집중해왔고 드디어 이번에 결실을 맛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04일 동안 체류한 미국과 러시아, 캐나다 국적의 우주인 3명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우주인들은 현지 시간 25일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소유스 MS-11 우주선을 타고 출발한 뒤 3시간 20여 분 만인 오전 8시 47분에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 착륙했습니다. 우주인 3명은 모두 건강하며 안전한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3명의 우주인 가운데 미국인 앤 맥클레인과 캐나다인 다비드 생자크는 국제우주정거장 체류가 처음이었고 탐험대장인 러시아인 올렉 코노넨코는 4번째 체류했습니다. 코노넨코는 이번 임무를 포함해 모두 737일을 국제우주정거장에 머물렀습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연어의 대부분이 대서양 연어입니다. 양식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환경부가 위의 우려종인 대서양 연어의 바다 양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양식업계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양식된 대서양 연어입니다. 부화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무게가 6kg이나 나갑니다. 대서양 연어는 국내 수입 연어의 80%를 차지해 대량 양식이 허용될 경우 큰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됩니다. 양식 허용 논란과 관련해 환경부는 생태계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사전에 차단해 제2의 배설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른 어종에 비해 공격성이 높고 성장 속도가 빨라서 토착종의 생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교잡에 따른 유전자 변질 및 전염병 전파의 우려도 있어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나 양식 목적의 수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식장 유출 우려 때문에 바다 양식 자체에는 부정적입니다. 또 양식 기술도 육상 수조에서 수정란을 치어로 키우는 것으로 실제 바닷물 양식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식 기술을 개발한 강원도와 양식업계는 당연히 반발합니다. 특히 작년 한 해 수입된 연어가 3만 8천 톤, 4천억 원에 이르는데 경제적 측면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합니다. 금방 지금 연어 소비가 늘어납니다. 왜 빨리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국가 예산 4천억을 낭비하게 왜 환경부가 만드냐 이거예요. 대서양 연어 양식이 당장은 어렵지만 양식 산업 육성이냐 생태 환경이냐 하는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갈색 지방이 연소해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노팅엄대 의대 연구팀은 평균 27살의 남성 4명과 여성 5명을 대상으로 특수 열 영상 기술을 이용해 관찰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실험 참가자들은 카페인이 65mg 들어간 커피를 마시고 1시간 후 목 부위에 있는 갈색 지방에서 열이 발생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효과가 카페인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커피 속 다른 성분에 의한 효과인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갈색 지방은 허리나 둔부에 위치한 백색 지방과 달리 목과 어깨에 있는데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연소하기 때문에 건강에 이로운 지방입니다. 파킨슨병 치료제인 L-도파가 일부 환자에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이유가 장내 미생물 때문이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미 하버드대 연구팀은 장내 미생물인 이페칼리스와 이렌타가 L-도파의 화학적 변화를 유발해 약물이 뇌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기작을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페칼리스는 장에서 L-도파를 도파민으로 바꿨고 배양 실험에서 L-도파를 먹어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렌타는 L-도파가 변해서 생긴 도파민을 먹어치우고 부산물로 신경 조절 물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구팀은 L-도파뿐 아니라 다른 약물도 이 같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장내 미생물 때문에 약물이 독성 물질로 변하는 등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고 한다면 사람답게 죽는 것을 웰다잉, 사람이 사람답게 잘 늙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요즘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가서 나이가 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웰에이징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